이 국방부의 장관 정경두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허위나 은폐를 조사해서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정경두 장관은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 자, 여기서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 군은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하겠다. 이렇게 정경두가 큰 소리를 쳤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경에서 말이죠. 해경 상황 보고서를 봤더니 이 해경에서 상황 보고서를 군에게 미리 알렸답니다. 미리 알려줬는데도 이 해군이 딴소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예, 한국의 해경은 이 북한 간첩선에 대해서 해군에게 알렸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상황 보고서인데요. 예, 상황 보고서에 여기 보니까는 신고자가 112에서 동해청에 들어왔는데 6시 50분에 삼척항 방파제에 미상의 어선이 들어와 있는데 신고자가 선원에서 물어오니 북한에서 왔다고 말했다고 신고 접수. 그래서 상황 보고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말을 해줬는데도 대한민국 국군이 멍청했다라는 건데 대한민국 군이 정말 멍청해서였을까? 아니면은 멍청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국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걸까? 그러니까 어떤 군인 책임자의 개인의 근무 태만이 아니라 이것은 한국군 시스템, 대한민국 국군 경계 시스템 전체가 지금 심각한 장애에 빠져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두가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서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대한민국 국군의 육군, 해군, 공군이 대북 경계망 시스템이 망가졌는데 이 대북 경계망 시스템을 망가뜨린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은 누구일까? 누구일까? 답부터 하면은 문재인이죠. 문재인입니다. 자, 남북 군사 합의서 이게 대한민국 군을 완전히 핫바지 저고리로 만들었어요. 흑사리 껍데기로 만든 게 남북 군사 합의서다. 그러니까 이 간첩선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하겠다고 정경두가 말했는데 여기에 말하는 송영무 처벌해야죠. 이 뒤에 있는 문재인 처벌해야 됩니다. 이 남북 군사 합의서가 왜 간첩선 넘어오는 대북 경계망 시스템을 다 망가뜨렸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남북 군사 합의서에서 윤미숙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인사는 나중에 제가 드릴게요. 계속하겠습니다. 북한 핵무기하고 장사정포는 그대로인데 대한민국은 스스로 눈을 가리고 손을 묶었다. 이렇게 남북 군사 합의서로 대한민국 육군, 공군, 해군 눈 가렸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서로 대한민국 육군, 국군, 해군 손 묶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간첩선이 내려오는 거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여기 동해상에서 여기 빨간 구역 있죠. 여기에서는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빨간 거 중간쯤, 빨간 거 중간쯤이 북방 한계선인데 북방 한계선에서
밑으로 40km까지는 북한 어선이 내려와도 한국 해군이 여기에서 뭔가를 잡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서에서. 여기가 속초거든요. 그러니까 북방 한계선에서 속초까지 대한민국 해군의 감시가 여기서는 적용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눈 뜨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속초까지는 북한 간첩선이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속초에서 삼척 금방 오죠. 예. 이러니까 이미 여기 속초까지는 뭐 강릉 속초까지는 북한군이 오늘 밤에라도 점령할 수 있으면 점령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뭐 문재인이 한국 군대 보고 한국 해병대 보고 이 북방 한계선 넘어서 여기 통천하고 금강산 점령하라고 문재인이 명령 내릴 일은 없죠. 그런데 북한군은 늘 대한민국을 적화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 금방 내려와요. 하룻밤 새도. 강릉 속초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뭐 그 아침에 일어났더니 진짜 인민군들이 강릉 속초에 막 떼거리로 돌아다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잠자고 나면. 거기다 이 해안선에 있는 철책, 철조망 다 제거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들어오기가 아무데로나 들어오는 거죠. 아무데로나. 항구가 아니더라도 그 백사장 해변가로 아무데로나 북한 간첩선이 다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다가 서해안도 보세요. 서해안도 북방 한계선 그 밑으로 그냥 내려오잖아요. 인천 앞바다까지 그냥 다 내려오잖아요. 인천을. 영종도 인천 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까지도 그냥 다 내려오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는 북한군이 내려와도 한국 공군이 출동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여기 빨간선 지역에서 여기까지 한국 공군이 날아갈 수 없게 했어요. 그죠? 남북 군사 합의서로.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 장서정포는 북한 이 지역에 다 그대로 있는데 우리만 다 스스로 눈 가리고 손 묶었으니까 간첩선이 넘어와도 그거를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예, 이 노란 선 있는 지역 있죠. 여기는 비행기가 여기 못 뜹니다. 예, 못 들어가요. 비행기가 여기는. 여기 속초 있는 데까지 비행기가 여기 못 갑니다. 그러니까 북한 배가 여기 속초까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해도 이게 감시가 안 되는 겁니다. 벌써. 그래서 속초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삼척 가는 거는 우습죠. 이렇게 남북 군사 합의서가 대한민국 대북 경계망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이번 간첩선에 대해서 책임 있는 관련자들을 전부 처벌하겠다고 정경두 국방장관이 말했는데 문재인부터 처벌해야지. 그러면 자, 남북 군사 합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지역이 이 노란선 지역입니다. 예. 북한은 원래 비행기가 없으니까 뭐 뜰 것도 없죠. 기름이 없어서. 문제는 한국 군대가 못 뜬다는 거죠. 특히 서울이 가까이 있는데 평양은 저 위에 멀리 있고. 그러니까 유사시에 공격을 당하면은 한국이 금방 점령당하는데 남북 군사 합의서가 결정적으로 대한민국 군대를 바보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 남북 군사 합의서는 국회에서 비준도 안 된 겁니다. 문재인하고 김정은 둘이 한 거예요. 그거는 북한이랑 그거는 인정이 안 돼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남북 군사합의서는 국회에서 반드시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죠. 대한민국 헌법에. 그러니까
이것을 국회에서 비준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 남북 군사 합의서는 법적으로 이건 실효성이 지금 없습니다. 문재인이가 우격 다짐으로 지금 하는 거지. 그런데 대한민국 별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죠. 문재인이 무서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 문재인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죠. 박찬주 대장을 공관병 갑질이라고 없는 거 의혹 내세워 가지고 사람 그냥 바보 병신 만들어서 육군 대장을 흑사리 껍데기로 만들었죠. 거기다가 기무사가 계엄 문건 만들었다고 거짓 의혹을 퍼뜨린 다음에 이철이가 더불어민주당 이철이 국회의원이 그랬죠. 계엄 문건을 발견했다. 그런 것 같다. 그래 놓고서는 증거가 나오기도 전에 기무사 다 해체해버렸죠. 그러니까 기무사 해체됐지. 장군들 조금만 트릿하고 깨끗하면은 공관병 갑질이라고 감옥에 집어쳐놓고 군 옷 벗기지. 그러니까 군 장성들이 지금 겁을 집어먹고 눈 껌뻑껌뻑 밥 먹고 똥 싸는 밥벌레 똥기게 된 거죠. 뭐 자식들이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연금도 받아야 되고 뭐 가족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참으로 이렇게 된 대한민국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자, 남북 군사 합의서에서 아까는 지도로 보셨지만은 자, 그 휴전선에서 북한으로는 40km만 올라가고 연희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북한으로는 40km만 올라가고 남쪽으로는 80km를 내려와서 적대행위 중지 구역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2배가 더 많아요. 이 80km라고 했는데 사실은 135km가 더 내려왔을지도 몰라요. 북방 한계선에서 135km라면 평택 앞바다까지입니다. 휴전선에서 평택 앞바다까지 대한민국 해군은 활동을 지극히 이게 제한을 받습니다. 군사행위 적대적인 구역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평도 앞바다에 중국 어선들이 와서 꽃게잡이 해가고 물 뭐 훔쳐가도 물고기 잡아가도 대한민국 해군이 연평도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북방 한계선에서 135km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해군을 완전히 병신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북방 한계선을 넘어올 때 예전 같으면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북방 한계선 넘어오는 북한군에 대해서 사격을 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선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인천 앞바다까지 북한 어선이 와도 그거 누가 잡아야 되는지 그 책임 소재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남북 군사 합의서로 북방 한계선 NLL이 무력화되면서 서북 5개도서 연평도, 대평도, 뭐 청평도 이런데 덕적도가 고립될 수 있다. 고립되어 있죠, 지금 현재요. 북한이 해안에 배치한 장사정포, 미사일 등 핵심 전력은 육지에 배치돼 북한군은 전혀 영향이 없다. 유사시 서북 5개도서와 수도권 인천 앞바다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해병대와 해군 공군 합동 작전 체계가 시스템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었다. 뿌리치게 흔들렸기 때문에 간첩선 넘어오는 것을 못 잡은 거예요. 이게 남북 군사 합의서가 체결됐을 때 이러한 예상을 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번 간첩선이 이 염려가 맞았다라는 것을 입증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남북 군사 합의서를 없애야지 옛날과 같은 대북 경계망 시스템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남북 군사 합의서가 있는 한은 대한민국 국군은 이거는 병신 쪼다인 거예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아무리 그날
그 지휘 체계에 있던 사람을 잡아 죽여도 대한민국 대북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거 한두 사람 처벌해봤자 말합니다. 분명히 여기 이 기사에 그러잖아요. 해병대, 해군, 공군, 합동 작전 체계가 뿌리채 다 흔들려 버렸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진짜 여러분들 서울 사시는 분들이 지하철 타고 가는데 인민군들이 지하철에 타가지고 남조선 동무들 굿모닝입니다. 여기서 청량리 어떻게 갑니까 동무들, 이렇게 물어도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닌 상황이 된 거예요. 북한 김정은은 마음만 먹으면 내일 아침이라도 서울에 인민군 몇 개 사단은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휴전선의 지뢰 다 제거했잖아요. 그리고 기계와 그 수도 군단 3개 군단 6개인가 그 6개 다 해체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육지로 휴전선을 넘어서 걸어서 내려와도 누구 하나 제지당하는 게 없단 말이야. 배 타고 동해안으로 들어와도 제지가 안 돼. 그러니까 평택 이상까지 천안까지, 천안이 더 위죠. 평택 위죠. 천안까지 인민군이 내려와서 어느 날 아침에 천안까지 다 점령하고 있어.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그게 돼버린 거다. 마찬가지다. 자, 정경두가 이 별 장군들을 옆에다 데리고 이 옆에 있는 사람은 꼭 그 정광용 닮았어요. 정광용 닮았어 생긴 게. 자, 정경두가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 문재인 문책하고 남북 군사 합의서 그거 무효화 시켜 마. 남북 군사 합의서가 있는 한 북한군이 배 타고 저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거 저거 막지 못합니다. 남북 군사 합의서가 존재하는 한은, 그리고 기무사를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 군 체계는 이미 다 무너진 거다. 그것을 이번 간첩선이 명확하게 보여준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죠. 지금 김정은은 말이죠. 마음만 먹으면 내일 아침이라도 수도 서울에 인민군 내려보내서 점거할 수 있다라고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못할까? 그게 궁금하죠. 왜 못할까? 그게 궁금합니다. 김정은이는 군대를 남쪽으로 보내서 대한민국을 점령하는 거, 그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100%인데도 왜 지금 못 내려올까? 그것은 군대로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것에 대해서 김정은 아버지, 죽은 김정은이가 유언해서 말을 했어요.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을 그런 전쟁 같은 식으로 점령하면은 안 된다라고. 평화적으로 대한민국을 점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첩선이 들락날락 해도 잡을 수 없는 여건은 대한민국이 이제 경계망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거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거죠. 지금 당장 무력을 써서 인민군을 6.25처럼 남침시켜서 전쟁을 했다가는 미군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김정은이 죽을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통한 대한민국 접수는 김정일도 말렸고 김정은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생각이고 문재인을 비롯한 종북 주사파들의 계획인 겁니다. 그것은 북한 김정일의 유언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합법적으로 공산화를 시키면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겠다고 대한민국 국회가 결의해서 도장 꽝꽝꽝 찍어서 이완용이가 조선을 일본에 바친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면 그때는 미군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얘네들이 무력으로 침투하는 것은 침투 가능한 시기는 되어 있지만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미군한테 얻어 터질까봐 그것 때문에 못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북한하고 전쟁이 터진다 그거는 상상 안 하셔도 됩니다. 북한하고는 미군이 한반도의 평택에 주둔하는 한 전쟁은 터지지 않아요. 6.25처럼. 하지만 서서히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국회에서 도장 꽝꽝꽝 찍어서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면 미국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